안녕하세요. 지혜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어 불편해지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던 무식한 사람이던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거리를 두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 결국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온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굳이 내 주장을 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내 의견을 자제하느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모임이나 만남이 별로 아쉬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그 기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알게 된 기간보다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가끔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고도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자기 수준으로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맺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뉘는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 술을 끊고 등산이나 자전거 등 취미 생활을 하는데 친구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마시자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의 유무, 경제적 차이, 사는 위치,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등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의 개념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심 있는 부분의 정보와 관심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 둘 자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와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별로 즐겁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껴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죽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집니다. 10년 친구니 20년 친구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년지기, 20년지기 이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오래된 친구와 잘 맞아야 하고 누구 하나 마음이 변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남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남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민을 짧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맞다 싶은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다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해봐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풀벌레의 소리가 들릴 때면
내 청력이 좋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출 때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TV를 보고 한바탕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면 잠도 더 잘 자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짧게 봤어도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여유 있을 때는 내게 오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도록 해라.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을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하기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다. 친구는 딱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든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어라. 좋지 못한 옛날 친구가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사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든 많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남을 욕하는 게 세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게 나에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인간 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하라. 요새는 만나서 돈 자랑, 명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허세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밥값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입이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있다. 바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면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몰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손절하라. 같이 친구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내게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나의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어딜 가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들먹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관계를 갑자기 손절하고 끊기 어렵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잦은 만남을 피하고 다른 인간관계나 취미에 집중하면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옛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대부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도 많았다.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잘하면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진다. 또 내가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들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서로의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남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살인보다도 위험한 행위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는데 잘못된 소문은 최소한 3명의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비록 때리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악독하고 좋지 못한 사람이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는 말아라. 외모와 외면만 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듯 사람에게도 언제나 그 입이라는 것이 문제인 법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결점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란 저까지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